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병학수학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LU 디컴포지션을 배울 거예요. 근데 LU 디컴포지션을 배우기 전에 먼저, 죄송합니다. Elementary Low Operation Matrix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Elementary, 우리말로 먼저 쓸까요? 기본 행, 연산, 행렬. 이 영어로는 Elementary Low Operation Matrix예요. 이걸 먼저 배워야지 우리가 LED 컴포지션이 이해가 돼요. 물론 뭐 LED 컴포지션 하는 것 자체는 그냥 가우스 소거하고 똑같지만 우리가 그 LED 컴포지션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도 수학 시간이니까. 자, 먼저 우리 그 이 기본 행정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우스 소거라는 게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로 이퀘이션을 네, 상수배를 한다든가 혹은 어, 서로 다른 로 이퀘이션을 더하거나 빼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걸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면서 가우스 소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행렬로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뭐 1, 2, 3, 4, x1, x2 이게 예를 들어서 2, 4 뭐 이런 간단한 행렬을 봅시다. 이게 이제 이게 AX는 B에 해당되는 행렬이죠. 그러니까 행렬식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연립방정식인데 이걸 우리가 가우스 소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Q21 1이 뭐였냐면 이 피봇 여기가 피봇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봇을 내가 없애고자 하는 로로 나눠서 이거 색깔을 까만색으로 합시다. 피봇을 없애고자 하는 로로 나눠서 그 값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첫 줄은 안 바뀌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첫 줄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3이라는 거는 1, 피봇 없애고자 하는 3을 피봇으로 나눈 거예요. 그걸 첫 줄에다 3을 곱해서 빼주는 거죠. 첫 줄에다 3을 곱하면 6이 되고 4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첫 줄에다가 3을 곱하면 6이 되고 4에서 2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이런 다음에 이제 백 서브스티튜션을 한단 말이에요. 백 서브스티튜션은 굉장히 쉬우니까 이게 가우스 소거 중에서 포워드 엘리미네이트 전진 소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행렬식으로 쳐다봐요.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특별한 행렬을 하나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프로세스를 행렬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rewriting for the elimination process 전진 소거라는 거를 by matrices by matrix multiplication 행렬을 곱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행렬의 곱을 가지고 포워드 엘리미네이션을 한번 우리가 써보고 싶다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 이건 양변에다가 이제 행렬을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라는 행렬을 어떻게 잡냐 하면은 그래서 2라는 행렬을 이렇게 한번 잡아봐요. 1 0 마이너스 3 1 자, 이렇게 특별한 행렬을 하면 이거 한번 곱해볼래요, 양변에? 자, 이 행렬이
행렬이 어떻게 나는지 설명을 좀 이따가 할게요. 양변을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E하고 A를 곱한 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1, 2, 0,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EB는 2가 됩니다. 2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행렬을 가지고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 행렬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행렬의 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행렬의 곱을 생각해 보면 이게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 행, 연산, 행렬.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딘가에 1, 1이 있고요. 0이고 여기에 B가 있다고 쳐보세요. B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기본 행정산이니까 엘레멘터리니까 E라고 넣을까요? E를 클리어하게 쓰겠습니다. E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A, B, C를 한번 곱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거는 우리가 첫 번째 거는요, 첫 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렇게 곱해가지고, 이거 너무 무겁네. 요렇게 곱해가지고 얘를 만들고 요렇게 곱하고, 그래서 여기에 적히죠, 그쵸? 그리고 요렇게 곱해가지고 또 여기에 적혀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윗줄은 바뀌지 않는 거죠. A하고 1, C는 0 곱하고 D도 0 곱하고 B하고 1 곱하니까 여기는 무조건 A,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걸 볼까요? 밑에 거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A에다 2를 곱해서 C를 더하죠. A 곱하기 2 플러스 C. 여기는 B 곱하기 2 플러스 C.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면요. 요거는 그러니까 얘의 역할은 뭐냐면, 얘의 역할을 잘 쳐다보면 first law라는 건 AB예요. 에 2를 곱해서 두 번째 세컨드 로에 더해주는 거죠. 세컨드 로는 저기잖아. 이 줄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밑에 줄에다 더해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기본 행정산이네? 그죠? 그럼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 그대로 있고, 여기서 0, 2, 0, 0 하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A에 여기 위치가 뭐냐면 2,1이거든요. 그 2가 여기 있는 거고요. 1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얘는 뭘 하는 거냐면 얘는 3,2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거는 세컨드 로에 2를 곱해서 서드 로에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행렬을 요 행렬 뒤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면 얘는 두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니까 first and second row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리고 third row에만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준다는 글씨를 너무 못 썼네. 더해줘. 그래서 third row에만 second row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요런 행렬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 행연산 2라고 부르는 거예요. 2. 요게 바로 요런 행렬들이 바로 이 행렬이에요. 여기도 2. 근데 이제 구분을 좀 하려고 이건 2, 3, 2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세 번째하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요런 걸 우리가 기본 행연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 소거에서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예를 들면 여기서 했던 건 뭐냐면 위쪽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아래쪽에서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진소거에서 사용되는 의 기본 행렬은 E가 이렇게 생긴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뭐 이 1, 2 이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2, 1이죠. 1, 1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뒷부분 그 다이아고널의 위쪽은 없애지 않고 밑에 것만 없애니까. 그래서 이 1, 1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마이너스 q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q 팩터였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q 2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없애고자 했던 q 팩터 3이라는 숫자를 그게 바로 2에 마이너스 3으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첫 줄에다가 3을 곱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밑에 줄에 더해주는 걸로. 왜냐면 3을 곱해서 빼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행정선이 만들어져요.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왜냐면 기본 행정선은 그 전진소거에서는 Q 팩터를 빼주니까.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Q31 같으면 어떻게 되겠니? 231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1, 1, 3일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Q 31,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고요.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줄에다가 Q2를 곱해서 두 번째 줄에서 빼주는 거고요. 얘는 첫 번째 줄에다가 Q3을 곱해가지고 세 번째 줄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핵심을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기본 행연산의 역행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행렬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역행렬이라는 건 A에다가 A의 인버스를 곱하면 이거 점은 안 찍어도 돼요. 우리가 행렬로 할 때는 우리가 점을 찍는다고 했지만 A하고 A의 인버스 뭐 A가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 하면은 우리가 A 인버스하고 A하고도 똑같고요. 두 개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상등행렬이 나오는 거. 그걸 우리가 역행렬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본행 연산의 역행렬은 뭘까를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E에 E가 예를 들어서 1, A, 1, 0 이렇게 생겼다면 E의 인버스가 뭘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E가 하는 작용이 뭐냐면 첫 번째 줄에다가 A를 곱해서 두 번째 줄에 더하는 거거든요. 그럼 E의 인버스는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1 마이너스 A 1 0 이렇게. 왜냐하면 요거는 퍼스트 로에 A 곱해서 세컨드 로에 더하고 요거는 퍼스트 로에 마이너스 A 곱해서 세컨드 로에 더하죠. 그러면 우리가 E하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검토를 해보면 우리가 쉽게 E에 하고 E의 인버스 뭐 내가 곱하기 점을 찍었다고 해서 굳이 안 찍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E의 인버스 혹은 E의 인버스의 E 내가 항상 오른쪽의 것들을 먼저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E를 취하고 E 인버스를 취하거나 E 인버스를 취하고 E를 취한다든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이덴티티가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E 인버스는 그렇잖아. 잘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얘를 한번 보라고요. 예를 들어서 E의 인버스에 E의 A 이렇게 한번 넣어봐요. 그럼 제일 먼저 얘는 1 마이너스 A 1 0 1 A 1 0 1 그리고 A B C D 생각해보니까 이거 2라고 놔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2라고 넣을게요. 아이고 그 A로 그냥 놓자. A로 놓고요. 왜냐면 뒤에까지 오른쪽에 있는 내용까지 또 바꿔야 되니까 그냥 여기를 ABCD가 아니라 1, 2, 3, 4로 넣을게요. 자 그러면 요 두 개 곱한 거 요거 뭐가 돼요? 요거 두 개 곱하면 요거는 1, 2는 안 바뀌고요. 밑에가 1 곱하기 A에다가 3을 더한 거고 2 곱하기 A에다가 4를 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1, 2는 안 바뀌고요. 1 곱하기 A에다가 3을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는 2 곱하기 A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하고 얘가 캔슬이 돼가지고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A하고 똑같게 되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이거 뭐 당연한 거니까 이 아이디어를 좀 확장하면은 우리가 따라서 예를 들어서 E가 예를 들어서 1, 1, 1, 0, 0, 0, 0, K, 0 이러면은 이 인버스는 뭘까요? 부호각구나 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쭉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전진속을 한번 행렬로 나타내 보자. LU decomposition. 이 전진속을 행렬로 나타내면 우리가 LU decomposition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LU 분해라는 겁니다. 자, 행렬 A를 LU로 분해하는 거예요. 먼저 전진속어를 속어 과정을 기본 행정항선을 가지고 행렬로 표현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전진속어가 예를 들면 어떤 행렬 A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 E의 1, 2를 먼저 곱해요. E 1, 2라는 거 알겠죠? Q 그 다음에 E의 1, 3를 곱하고 E의 2, 3를 곱한다고 보세요. 3, 2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 2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2, 1 그러니까 행렬 A가 3 by 3라고 하면요. A가 3 by 3라고 하면은 A11, A12, A13 이거 좀 이따 지울 겁니다. A21, A22, A23, A31, A32 이거 지우지 말고 그냥 할까?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그냥 여기다 쓸게요. A21, A31, A32 요거를 했더니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나올 수가 있죠. 맞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렬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를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뭘 했냐면 여기를 피봇으로 잡아서 얘를 날리기 위해서 우리가 Q 팩터를 도입을 했죠. 그쵸? 그 Q 팩터가 그럼 E1이 어떻게 될까요? 1, 1, 1에 0, 0, 0, 0, 0에다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Q, 2, 1 기억나죠?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2의 3이 여기 바로 2의 2, 1이고요. 여기 A고요. 그럼 여기는 2의 3, 1이니까 요거 얘를 없애기 위해서죠. 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쓰냐면 잠깐만 이거 좀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얘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쓰냐면 1 이거 1 1 1 0 0 0 0 여기에 마이너스 q 3 1 그리고 0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2의 3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고 나면 요 두 개를 곱하고 나면은 여기 00이 되고 여기 숫자가 바뀌고요. 여기 숫자도 바뀌는데 하여튼 얘를 얘로 나눈 거
그게 Q32였죠. 그걸 우리가 1, 1, 1, 0, 0, 0, 0, 0에 마이너스 Q32 이렇게 됐죠. 그죠? 그거를 이게 2, 3이에요. 요걸 했더니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나온단 말이야.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는 우리가 U11, U1 이거 어퍼 트라이앵글 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U11, U22, U33, 그쵸? U12, U13, U23 이렇게 생긴 행렬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0이고 요게 U 행렬이에요. 그죠? 맞나요? 이게 던진 소거 과정을 기본 행연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LU 분해를 해보죠. LU 디컴포지션.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이 여기 그 양변에 LU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매우 내가 첫 시간에 선형대수 시간에 그랬잖아. 예, 그 선형대수는 디컴포지 행렬을 분해하는 걸 잘 알면 돼요. 이 LU 분해는 가우스 소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행렬식을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가우스 소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그 연립방정식 풀 일이 뭐 있나 싶겠지만 우리가 엔지니어링 문제는 기본적으로 마지막은 전부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변수가 10만 마리, 100만 개, 1000만 개가 되더라도 연립방정식을 풀고요. 그 연립방정식을 풀 때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은 크게 가우스 소거법 기반으로 하는 직접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터러티브 메소드가 있는데 가우스 소거를 쓰는 직접법은 전부 LU 디컴포지션으로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LU 디컴포지션 가우스 소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LU 디컴포지션을 해요. 그 이유는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하여튼 양변에 얘를 한번 곱해봐요. 2, 3, 2를 먼저 곱하고 양변에 2의 이 ij의 역행렬을 곱해서 a는 LU 형태로 써보는 거죠. 곱하면 이제 바로 a는 LU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쓸까요? 중요하니까 a가 있는데 a에 2에 2, 1, 2에 3, 1, 2에 3, 2가 있고 이게 u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u예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2에 3, 2에 왼쪽에다가 인버스를 곱해요. 여기도 2에 3, 2에 인버스를 곱해요. 2에 3, 1의 인버스. 왜냐면 여기도 2에 3, 1의 인버스 곱하고 여기다 2에 2, 1의 인버스 곱해요. 2에 2, 1의 인버스 곱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요거는 뭐가 돼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아이덴티티하고 그럼 이렇게 곱해도 뭐가 돼요? 아이덴티티. 그죠? 그리고 요 마지막 곱해도 아이덴티티.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A는 2의 2, 1의 인버스, 2의 3, 1의 인버스, 2의 3, 2의 인버스의 U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2의 2, 1의 인버스가 뭐였어요? 이 111에다가 여기에 Q에 2, 1을 넣은 거야. 그렇잖아. 여기다 부호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역행렬이 부호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는 나머지는 0, 0, 0, 0, 0. 그리고 2, 3, 1의 인버스는요. 1, 1, 1, 0 여기에 Q의 앞에는 이 3일 자체는 마이너스 Q의 3일인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3일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2의 3, 2의 인버스는 뭐냐면
요거 1, 1, 1, 0, 0 여기에 Q에 3, 2가 들어가는 거예요. 3, 2 그리고 0, 0, 0 그리고 U예요. 자, 그런데 요거 세 개를 다 곱하면 뭐가 되냐면요. 요거 세 개를 all together 다 곱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증명을 따로 안 하겠는데 이걸 다 곱하면요. 요 행렬이 뭐가 되냐면 요 행렬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는 다 곱해보면요. 이렇게 돼요. 1, 1, 1에다가 Q에 2, 1, Q에 3, 1, Q에 3, 2 그리고 0, 0, 0 그리고 upper triangular matrix U, 1, 1, U, 1, 2, U, 1, 3, U, 2, 2, U, 2, 3, U, 3, 3 나머지는 0, 0, 0 내가 3x3에 대해서 했지만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거 뭐예요? 보니까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죠. 왜냐면 이 부분이 다 0이고 다이아고널 밑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게 바로 L이고요. 이게 바로 U입니다. 그러니까 A를 LU로 디컴포지션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A를 LU 디컴포지션 하는 과정을 지금 잘 쳐다보니까 U는 원래 전진속을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L은 전진속을 하면서 필요했던 Q 팩터 있잖아.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없애고 여기에 있던 A23를 없애고 21을 없애고 싶을 때 썼던 Q21, Q 팩터를 그냥 쓰면 되는 거 여기다가. 그 나머지는 다이아고널 111 놓고. 이렇게 되면 LU 디컴포지션이 돼요. 그쵸? 이해되나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썼던 이그젠플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우리가 앞에 썼던 이그젠플 문제가 뭐였냐면 다시 리뷰를 하면 요거예요. 요건데 이 행렬이 요거를 한번 요 과정을 우리가 한번 LUD 컴포지션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EX 자 예를 들면 A를 우리가 마이너스 1, 1, 2, 3,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3, 4라고 하면 우리가 이때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Q 팩터는 Q 1, 1은 2, 1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3이었고요. Q 3, 1은 얼마였냐면 1이었고 이거 뭐 나눈 거예요. 요걸 이렇게 나누고 얘로 나누고 얘로 나누고 팩터 그 다음에 Q32 Q32는 요거 얘를 00으로 만들고 나면 여기 숫자들이 달라졌었죠. 그 값은 우리가 1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뭐였냐면은 이거 리콜 앞에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니까 앞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됐었거든요. U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5 1, 2, 7, 0, 0, 0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됐었고 Q 팩터는 Q32는 1이 2고 Q21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Q32는 1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요 과정을 보면 이거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L이 어떻게 생겼는지 금방 알죠. L은 1, 1, 1에다가 0, 0, 0이고 Q21, Q21을 여기다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Q31 여기다 1을 쓰고요. Q32 여기다 1을 쓰면 이게 바로 LU 디컴포지션이 직접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Q 팩터. 이걸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여러분들? 얘는 파란색, 얘는 초록색, 얘는 노란색.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L입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A는 LU로 보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요 행렬은 요거와 요거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이제 LED 컴포지션 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응?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LED 컴포지션을 쓰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이 LED 컴포지션 쓰는 이유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자, 어드밴티지, 일단 솔루션 메소드,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solution of a linear system by LU decomposition. 자, LU decomposition을 가지고 리니어 시스템의 AX는 B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자, AX는 B라는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가 스텝 1은요, perform LU decomposition이에요. LU decomposition에서 A 대신에 LU, 그러면 A는 LU가 되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LU X는 B 이렇게 되죠. 그쵸? 스텝 2는요, 두 번째 스텝은 우리가 요거 let 해가지고요, UX를 Y라고 놓고요, solve LY는 B를 구합니다. LY는 B를 구하는 문제는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 1, 1, 1,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LU 디컴포지션을 하는 거를요, 사실 LU 디컴포지션, L과 U로 디컴포지션 하는 거는 유니크한 솔루션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고요. 요렇게 쓰는 걸 우리가 두 리틀 법이라고 그래요. 메소드. 그러니까 두 리틀 메소드는 특징이 뭐냐면, 요 다이아고널이 다 1이에요.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 1, 뭐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을 1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LU 디컴포지션을 시메트릭 행렬에, 우리가 시메트릭 행렬이 물리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 LU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플한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촐레스키 디컴포지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3x3, 2x2에 대해서 했지만, 이 프로세스 전체는 가우스 소sob을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n/n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푸느냐? 이거는 여기가 L11, L12, 이게 LU 디컴포지션 L 매트릭스잖아요. L13, L 아니 2, L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이 나갔네요. 21, 22, 31, 32, 0, 0, 0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이게 L 행렬이거든요. L에다가 Y1, 이건 좀 이따 씁시다. 이걸 구하고요. 스텝 3는 우리가 여기서 Y를 구하죠. solve for Y를 구하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finding, 여기 Y가 구해지는 거예요. 요걸 구하면 우리가 요 Y라는 해를 구하는 거죠. 요게 해입니다. 해. 그러면 스텝 3는 뭐냐면, 우리가 solve, 파란색으로 쓸까요? 이것도 뭐 똑같이 중요한 거니까 solve for x를 구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L, 요식을 푸는 거죠. 요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UX는, 아이고 이것도 색깔이 이렇게 되네. UX는 Y를 푸는 겁니다. 이걸 풀어가지고 해는 요게 이제 해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뭐 무슨 한 번에 풀 거를 되게 복잡하게 풀어. 왜냐면 가우스 소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가우스 소거를 먼저 해야지 LU 디컴포지션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L, Y는 B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딱
이렇게 어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y를 계산하고 나면은 y를 아니까 ux는 y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왜 스텝 타고 복잡하게 구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자, 보면은, 왜냐하면 이 스텝 2는요, 2가 뭐였냐면 L, Y는 B를 구하는 문제예요. 요거는 자, 1, 1, 1, L2, 1, L3, 1, L3, 2에다가 0, 0, 0, Y1, Y2, Y3, 이게 B1, B2, B3. 이건 우변이었으니까 처음에 주어진 거죠. 이거를 구하는 걸 식을 써보면요. 이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워드 엘리미네이션이라고, 아니지, 포워드 서브스티션이라고 해요. 이거 뭐냐면, 전진 대입. 왜, 후퇴 대입은 있었는데, 전진 대입은 뭘까? 이걸 식으로 한번 써봐요. 써보면, Y1은, B1. 두 번째는요, L21, Y1은 플러스 Y2는 B2, L31, Y1 플러스 L32, Y2 플러스 Y3는 B3. 그러니까 여기서 Y1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Y2는 B2 마이너스 L21의 Y1. 그쵸? 여기서는 Y3는 B3 마이너스 L31의 Y1 마이너스 L32의 Y2. 그러니까 차례를 앞에서부터 쭉 계산을 Y1에서부터 찾아가면은 우리가 Y1을 여기서 찾고, 그죠? Y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또 Y2를 찾고, Y1하고 Y2를 대입하면 Y3를 찾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구합니다. 실제로 얘는 오더 n 제곱의 계산 시간을 가져요.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스텝 2는, 스텝 3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스텝 3는 u, x는 y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뭐 기존에 다 했으니까 후퇴 대입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x3부터 x2를 찾고, 그거 가지고 x1을 찾고, 이렇게 후퇴 대입을 해서 구한다는 건 얘기를 했었죠.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후퇴 대입은 여기 보면 있어요. 우리가 백서브스티튜션 이래가지고 배웠잖아요. 이게 후퇴 대입이에요. 후퇴 대입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잘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것도 뭐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좀 복잡해. 그죠? 여러분들이 볼 때 뭐 그냥 가우스 소거를 하면 되지. 이퀘이션이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면 이거 스텝을 1, 2, 3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뭘 한 번에 풀 수 있는 걸 왜 세 번에 나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정리를, 그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우리가 advantage of LU decomposition, 이거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아직 감이 안 올 텐데, 이제 엔지니어링을 좀 해보면 이제 감이 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여러 가지 팩트들이 좀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AX는 B에서요, A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얘는요, B는요, 외력이에요. 꼭 우리 그 미분 방정식하고 똑같죠? 실제로 똑같습니다. 이 내가 예를 들면 열 전달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열 전달 문제.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이런 금형이 있고, 금형 안에 뭐 여기에 온도가, 여기는 뭐 월 온도가 뭐 60도고, 이런 데는 예를 들면 여기는 이 안에서는, 요 점에서는 인슐레이션이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에서 뭐 폴리머가 들어가면서 뭐 캐버티에서
비스코스 히팅도 일어나고 뭐 뜨거운 멜트가 들어가고 여기에 냉각수가 오르고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있으면 이 행렬 A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형 시스템에서예요. 비선형은 좀 얘기가 다른데 근데 이런 얘기들 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A는 고정되고요. B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요게 일반적인 행렬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타임 디펜던트하게 시간에 따라서 어떤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 때 보통 A는 그대로 있고요. B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가우스 소거는요. 이제 계산 시간 관점에서 보면 가우스 소거는요. 소거에서 전진 소거가 너는 오더 n 3승이에요. n은 변수의 숫자입니다. 변수의 3승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트 대입은 오더 n 제곱하고 똑같아요. 근데 LU 디컴포지션은 어떨까요? LU분해는 그 LU 분해하는 것 자체가 전진속하고 똑같죠. 이거는 전진속하고 이거는 이그젝트리 전진속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오더 n 3승이에요. 그런데 후퇴 대입이나 전진 대입은 둘 다 오더 n 제곱입니다. 오더 n 제곱이라는 거는 n 제곱에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얘는 n 3승에 비례하고. 그런데 계산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테이블처럼 한번 보이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계산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런데 그러면 가우스 속으로 하면 B가 바뀌더라도 계속 전진속 한번 하고 후퇴 대입 한번 하고 n이 예를 들어서 변수의 숫자가 n이 10에 뭐 5승이라고 해봐요. 10만 개. 변수 10만 개는 별로 많은 거 아닙니다. 그럼 n 제곱은 몇 개예요? 10에 10승. 그죠? n 3승은 얼마 정도 돼요? 10에 15승. 그러니까 내가 전진 소거를 하는 것보다 후퇴 대입을 하는 것보다 전진 소거를 하는 게 대략 10만 배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LU 분해를 하는 게 후퇴 대입이나 전진 대입보다 글자를 너무 못 쓴다. 아무리 그래도 전진 대입보다 10만 배 빠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수가 100만 개다. 그러면 이게 100만 배 차이예요. 100만 배 차이 감이 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LU분해의 강점은 바로 이겁니다. LU분해는 A를 한 번만 이거 이렇게 합시다. A는 LU로 한 번만 분해하면 요게 걸리는 시간이 뭐예요? 오더 n 3승 그죠? 분해하면은 어 B가 바뀌더라도 우변 B가 바뀌더라도 또 오더 n 제곱 전진 소거 이건 뭐냐면 전진 대입 후퇴 대입만 가지고 풀기 때문에 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AX equal B를 구하는 거나 LUD 컴포지션을 하는 거나 시간 차이가 없어요. 전진 대입, 후퇴 대입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전진 소거에 비해서 LU 분해를 하는 거하고 전진 소거는 똑같은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왜냐하면 전진 소거가 바로 LU 분해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느린데 이렇게 똑같은 시간인데 B가 바뀌는 경우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럼 예를 하나 볼게요. 뭐 B가 100번 바뀐다고 합시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응? B가 100번 바뀐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CPU가 뭐 10기가 플러스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느린 건데요. 10기가 플러스라는 거는 어, 플롭스가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예요. 그러니까 초당 몇 번 계산을 하는지. 그러니까 기가가 10의 구승이니까 10 곱하기 10의 구승 정도의 계산을 초당 하는 거예요. 기가 플로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n이 대략 10의 6승이라고 100만 개 정도 뭐 10의 6승 10의 3승 10의 n승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n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숫자를 한번 넣읍시다. 이뭐 1000개 이런 건 너무 작은 거거든요. 엔지니어링 문제에서는. 그러면 한뭐 10의 5승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 소거를 하면 계산량이 오더 n 3승이라고 했잖아요. n 3승에 계산량이 필요해요. 그거에 상수배가 적당히 들어간 거예요. 상수배가. 상수가 얼마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대략 계산량은 우리가 어, n 3승에다가 n 3승하고 그 다음에 n 제곱 이거를 전진수가 한번 하니까 그거를 1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산량이고요. 이거를 시간으로 나누려면 이거를 10기가 플롭스로 나누면 돼요. 계산 속도로 나누면 돼. 계산 CPU 계산 속도.